바랍니다. 네, 사실은 뭐 어차피 제 차례입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 때 미국 국방국 보도자료에 따르면은 동해를 일본해로다 그렇게 발표한 거 알고 계시죠? 단독 표기한 거.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당시에 미 CNN 같은 데는 보면은 일본해 또는 동해 이렇게 이중으로다가 명기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유독 미 국방부에서는 예를 들면 지난 4월 26일 날 미의회 공식 제출한 중국 군사 안보 관련 연례 보고서에서도 동해 관련 지도 4곳 모두에서 일본해로다 이렇게 단독 표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게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라 2010년도에 한미 합동 군사훈련 실시 등을 발표하면서 일본의 단독 표기를 강행을 해서 외교적 결례라는 비판 속에서 국방부가 수정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6년이 지났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동해에 관해서는 병행 표기를 하지 않고 사실상 일본의 단독 표기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님 이 문제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색이 한미 혈맹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존심이고 아킬레스건인 동해를 일본해로다가 이렇게 단독 표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자주적인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저는 이거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문제인식을 저희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매번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미 국립지리원에서 한 그러한 표준 명칭을 쓰는 것이 자기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저희들이 이런 것들은 좀 계속 우리 입장을 주지시켜 나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장관님 국방부 검찰단이 최근 3년간 190건이 넘는 고소 및 진정 사건을 수사를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몇 건이 기소됐는지 아십니까? 기소권이 있는데 기소가 하나도 안 된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이게 190건 중에서 2건 기소가 됐습니다. 한 예. 1% 정도 기소가 됐는데 민간 검찰은 보통 한 20% 되거든요. 이게 뭐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자료에 나타난 거 말고도 당초에는 고소사건으로다가 접수를 했는데 통보 등의 의무가 없는 그런 진정으로 바뀐 것도 전체 진정사건의 절반이 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까 제가 소위 방위산업 비리 관련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자체 검찰이 이렇게 무디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훨씬 더 방조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군 검찰이 이 제19 감싸기에 젖어가지고서 정말 적당하게 이렇게 사건을 덮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이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사실은 또 이 193건을 다 뜯어보면 중복된 것이 있어서 고소 진정이 동시에 들어온 게 43건을 이제 빼고서 뺐기 때문에 고소가 진정으로 43건이 바뀐 것인데 전체적으로 150건을 가지고 아까 의원님 뭐 세부적인 통계를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군이 그렇게 제19 감싸기를 만약에 한다면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군 검찰단이든 군사법원은 엄정하게 군사법의 잣대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또 일각에서는 또 군사법을 통해서 또 가혹하게 또 이 처벌을 받는다 또 이런 또 내부 또 볼멘들도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군 검찰을 제가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찰 또 이 감찰, 감사 기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새 사회적으로 계속 터지는 것들도 사시고 보면은 자체적으로다가 그런 내부적으로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큰 일들이 훨씬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군에서 너무 세다 이거는 사실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관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관련 부서들에게 면밀히 검토하시고 보고도 받고 그래서 앞으로 좀 군 검찰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무수단 미사일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솔직히 국민 입장에서 딱 걱정되는 건 하나입니다. 과연 제대로 우리가 자체적인 정보 기능을 가지고 있냐? 아니면 미국과 일본의 정보를 짜집게 가지고서 발표하는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이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북한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저희가 그런 것들을 국민 입장에서 보면 느낍니다. 그러나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소위 그 미사일이나 핵과 관련해서는 앞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제대로 사실을 파악을 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야지. 시대가 변해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옛날 같지 않고 병사가 몇 명이네, 군함이 몇 척이네, 전투기가 몇 척이네,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비대칭 전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 극복할 수 있냐? 이게 현대전의 그렇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북한 무수단 미사일과 관련해서 드러난 것처럼 정말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력을 가지고 있냐?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여러 가지 그 시험 발사하는 무기들에 대해서 혹시 평가절하하는 그런 선입견은 없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인식을 같이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히 말씀 올리면 북한에 대한 군사 정보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중에서 한국이 가장 많은 이 종류별로 보면 수단 또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미국은 우리가 갖지 않는 그런 아주 고도의 정밀화된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고 일본도 일부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을 보고 똑같은 걸 봐도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능력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국민들께서 염려하시지 않을 만큼 그러한 정보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다만 저희가 그거를 시시콜콜하게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얘기하면 북한은 우리의 정보 수준을 알기 때문에 그걸 또 방어하기 위한 그런 또 역정부 대책을 강구해서 또 정보 획득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점에서 충분히 소상하게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생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고 있지 않냐라는 지적은 저희들이 매우 뼈아프게 들어야 할 지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군이 평가절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가 절상을 혹시 하면 할수록 사실은 우리들이 국방을 하는데 편하지 않겠습니까? 예산 획득도 더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있는 그대로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바탕에서 한다는 뜻에서 하는데 그것이 국민들에게는 평가절하하는 것을 비춘다면 우리의 어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어법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들이 내부 토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